지난주 제 손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6살 된 똑똑한 아이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진실을 말하죠. 어른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시나요? 아내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91세입니다. 아직도 매주 3번씩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6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왔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럴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죠. 어떤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으십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말하기 어렵죠. 그러다 본이 점점 더 위축되고 집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에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67세 된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진료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요즘 아내가 저를 피해요.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내고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진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성격 차이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로 익숙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왔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죠.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활력, 의욕, 심지어 채취까지 영향을 줍니다. 피부의 pH 농도도 변합니다. 젊을 때와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죠. 땀샘의 기능도 달라져서 예전과는 다른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 구성도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입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본인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는 민감하게 감지하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행동적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서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하죠.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내와의 대화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게 되죠. 또한 신체적 변화로 인한 자신감 상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만큼 민첩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을까? 왜 나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거리감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던 것들이 점점 큰 불만으로 변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5년간의 의사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낸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 의식 만들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5분간의 개인 정리 시간입니다. 화장실에서 세면을 마친 후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보자. 이때 중요한 것은 구강 관리입니다. 일반 칫솔질 후에 혀 청소를 반드시 해주세요. 혀에 있는 세균들이 입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군 후 차가운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강 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요? 구강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몸의 신호 듣기.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세요.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대고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그날은 특별히 더 신경 써주세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습한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죠. 이런 자가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감지할 수 있던 냄새들을 놓치게 되죠. 의식적인 점검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수건거리 활용법.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준 특별한 방법입니다. 화장실 수건거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매일 사용한 수건을 수건거리에 걸어두기 전에 24시간이 지난 후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잠옷이나 속옷도 마찬가지로 체크해보세요. 하루 입었던 옷들을 세탁하기 전에 냄새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때 발견되는 냄새들은 대부분 신진대사 변화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것들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옥수수, 전분의 활용. 이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옥수수 전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샤워 후 몸을 완전히 말린 다음 겨드랑이나 발가락 사이 같은 부위에 소량의 옥수수 전분을 발라주세요. 파우더 역할을 해서 습기를 흡수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한 날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제품들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옥수수 전분은 피부에 무해하면서도 뛰어난 흡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이죠. 다섯 번째 단계, 대화의 기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내와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매일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어? 그리고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대답을 듣고 나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만 해주세요. 또한 자신의 하루도 간단히 나눠보세요.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했어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60세가 넘으면서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잃어버립니다.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소통이 단절되죠. 의식적으로 대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된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인이 자신을 점점 피한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주요. 선생님, 아내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요. 밥도 따로 먹으려고 하고 잠자리도 분리하자고 해요. 결혼한 지 45년인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위에 5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가 어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당신이 달라진 것 같다. 뭔가 상쾌해졌다고요. 그분은 특히 구강 관리와 대화 시간 만들기에 집중하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구강 관리를 하고 저녁마다 부인과 차 한 잔씩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3개월 후에 만났을 때는 부부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69세 된 이 씨였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좀 더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를 역겨워해요.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분의 경우는 신체적 변화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체취와 구강 냄새 문제가 심했죠. 저는 이분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옥수수 전분 활용법과 수건 냄새 체크법을 강조했죠.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께서 먼저 당신이 뭔가 했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손을 잡고 다닐 정도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몰랐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요. 아내도 이제는 제가 가까이 와도 싫어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례는 76세 된 최 씨입니다. 이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냄새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차갑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의 경우는 대화 단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아내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분에게는 특히 5단계 방법 중 대화 기술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아내와 대화 시간을 갖도록 했죠.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고 아내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나 싶다. 결혼 초기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요.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요리도 하고 산책도 나가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댄스 교실에 등록하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런데 뭘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단 7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처음 3일은 자신의 변화를 느낄 거예요. 거울을 보는 자신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4일째부터는 아내가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시선이나 반응에서 변화를 보일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아내가 먼저 요즘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지금도 아내와 함께 새로운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남편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아내들도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45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그 정도의 정이 없을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다짐해보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남편이 되어보자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일주일만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6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봐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상대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91세 된 의사로서 그리고 6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